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구구단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구단 프로그램을 세 가지 형태로 좀 저희가 나누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구구단이,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함수를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매개 변수라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제 선택자를 더 다루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섞어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거는 뭐가 되냐면 이제 단을 입력하고 값을 입력한 후에 결과값 보기를 누르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첫 번째가 이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곱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구단 이제 두 번째 거는 단을 입력하면 그 단에 관련되어져 있는 값들이 쭉 계산되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문을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좀 응용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단을 입력하고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사용자가 적죠. 그러고 나서 정답 보기를 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옳은 답인지 틀린 답인지를 OX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여기에 이렇게 출력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또 직접 코딩도 한번 하면서 볼게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 구구단일 요거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아마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아무래도 많이 섞여 있고 응용이 돼 있어서 조금 요거는 하나로 묶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띄워놨는데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직접 작성해 볼게요. 자, 일단 CSS는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자, 일단은 여기에서 보시면 값을 입력하는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값이 출력되는 요소가 하나 있죠. 자, 이렇게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태그를 보시면 여기 원하는 단을 입력하세요라는 요 텍스트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 자, 이 부분이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값 입력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결과값 보기 버튼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버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 놓겠죠. 이렇게 input 단, value, result라는 이 세 개의 변수를 만들어 놨고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여기 값을 입력할 거잖아요. 자, 입력하면은 곧바로 이렇게 값이 어떤 특정한 위치에 보이죠. 이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입력이 됩니다. 근데 내가 값을 쓰면은, 직접 쓰면은, 자, 제가 6을 써볼게요. 6을 쓰면, 이렇게 6을 쓰고, 키보드에서 6이라는 값을 누르고 손을 떼면 곧바로 값이 여기에 반영이 되죠. 그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벤트인데 그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를 쓰고 있냐면 여기 보면은 onKeyUp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사용했습니다. 키를 눌렀다가 떼었을 때의 이벤트를 전달하는
그런 이벤트 값이 바로 이벤트 onKeyUp이라고 하는 이벤트고요. 그것에 따라서 인풋단을 불러와서 실행시키게 되죠. 여기 인풋단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인풋단은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input단 document get element by id input단.value 여기에 있는 요 input단에 있는 값을 input단에다가 넣어주죠. 그죠? 자, get element by id input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입력되는 value, 값을 input단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 놓고 콘솔은 화면에 여기 콘솔 창에 이제 띄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document get element by id 단이라는 곳에 즉 여기가 id가 단이라는 곳에 그 다음에 바로 input 단 여기에 입력되어져 있는 이 값을 저장되어 있는 값을 여기다가 출력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입력하겠죠. 우리가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5라고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되는 값은 우리가 여기에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력만 해 놓은 거예요. 입력.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결과값 보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누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걸 올릴게요. 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버튼이고 그 버튼이 얘인데 지금 여기에는 6이라는 단과 값을 입력했고요. 값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이벤트를 설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풋에는 그 값이 그대로 그냥 화면상에 표시가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자, 여기에 버튼이란 형식으로 인풋이 되어 있고요. id는 RBT라고 되어 있고요. value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결과값 보기가 value가 되는 거고요. on 클릭, 이 버튼을 누르면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result calculatio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됩니다. 자, 얘를 호출해서 어떤 계산을 할 거냐면 우리가 일단은 여기에 있는 값, 즉 여기에 입력되는 값을 하나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또, 단과, 밸류를 처리할 수 있는 또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요 함수는 바로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펑션 input 단, 그다음에 펑션 result calculation e라는 그 함수는 소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죠. 즉 전달 값이 없는 거예요. 전달해서 처리하는 값이 없는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것은 요 안에서 어떤 값을 전달받아 가지고 그 전달받은 값을 이용해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받았던 여기 인풋 단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밸류의 값을 넘겨서 일로 넘겨 주어서 그 값을 가지고 계산을 이루어 놓고 그리고 그 값을 리턴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매개 변수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함수에는 때때로 매개 변수가 없는 것이 있고 때때로는 매개 변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그냥 어떤 걸 처리해서 결과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매개 변수가 있는 것은 그 값을 받아가지고
어떤 처리의 대상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매개 변수가 있는 함수다라는 거죠. 여기서 x, y가 없다면, 요 함수가 없다면 요 안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얘를 만들지 않는다면 요 부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자, 요렇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냥 리졸트 XY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요걸 해야 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요거를 자, 이렇게 인풋 단과 밸류를 계산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곱셈이라고 하는 걸 요거 구구단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어떤 곱셈을 또 이용할 수도 있겠죠. 요 프레임을 변경을 해서 어떤 값과 어떤 값을 받으면 곱셈을 계산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만 있으면 얘는 지금 어떤 것이 정해져 있는 곳이잖아요. 구구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곱셈이 여기서만 한정되어져 있다 보니까 좀 더, 다른 곳에서도 반복적으로 그것을 계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대한 처리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어, 재사용을 위한 처리를 우리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수.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때때로는 값을 전달하지 않아도 반복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출력한다. 이런 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걸 출력한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값이 필요 없고, 거기에 따른 입력받는 이러한 그 선택자와 변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값을 전달해서 그 전달되는 값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한 후에 처리된 결과를 다른 곳으로 돌려줘야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매개 변수가 필요한 경우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값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울게요. 뭐 CLC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뭐 프린트 또는 뭐 콘솔 뭐 이렇게만 해준다면은 여기는 특별히 다른 어떠한 그 매개 변수 값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 없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매개 변수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지금처럼 어떤 값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풋 단에서 받은 것과 자, 지금 이거죠. 그죠? 여기에 있는 요 단과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함수를 곱셈 처리를 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곱셈할 때마다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여기서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return이라고 하는 건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돌려줄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어, 여기는 지금 우리가 리졸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여기다 리졸트를 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우리가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눌러볼게요. 다시. 자, 6.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그 다음에 결과값 보기를 하면 24.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원하는 단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요기.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얘를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원하는 단을 입력하세요. 단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엔터를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로 해놨냐면 제가, 인풋 하고, 이렇게 자, 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면 이렇게는 표시가 되죠. 그죠?
어떤 것을 입력받는지가 이제 중요하죠. 인풋에는 타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버튼도 있고요. 넘버도 있고요. 이메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타입이라고 작성을 하고 거기에 뭐를 하냐면 텍스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구글 CSS에서 타입 텍스트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단 입력이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또 작성을 해야죠. 그죠? 플레이스홀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여기다가 단 입력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자, 그럼 단 입력 이렇게 제가 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아이디를 하나 작성을 할 겁니다. 아이디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빨간 게 왜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지라고 하면은요, 제가 여기에다가 input 단이라고 하는 여기 CSS에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빨간색이라고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될까? 이제 우리가 값을 입력해야겠죠. 그죠? 이런 값을 입력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on 클릭, on 키 업. 키를 내가 눌렀다 떼었을 때에 이벤트가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키업이라고 하죠. 자, 그 이름은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input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입력해 볼까요? 과연 되는지. 자, 오, 예, 안 되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바로 뭐가 안 되어져 있냐면 JS가 없어서 그런 거죠. 여기에. 자, JS 제가 밑에다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변수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et done 이런 하나의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펑션 이렇게 해 놓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야 됩니까? 자, input 단이라는 변수 안에는 자, 그 변수 안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입력하는 값이 들어와야죠. 그죠? do, 도큐멘트, 그 다음에 점, 거기에서, input은 value죠. 값이죠. 자, valu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우리가, 여기다 출력하기 전에 먼저 콘솔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네요. 그죠? 여기도 없고요. 지금 여기 인풋 단에는 현재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걔를 출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콘솔에도 없죠. 그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또 과정이 하나 필요하겠죠. 자, 콘솔 점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한번. 자, 단 5라고 나오네요. 물론 여기 한 칸 좀 띄우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키가 눌렸다 떼어졌을 때 그 값이 이쪽으로 전달이 됐네요. 그러면 이 값을 어디에?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위치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단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단이라는 곳. 그죠? 단.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자,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값 입력이라는 부분을 해 놔야겠죠? 자, 여기 X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X가 여기는 곱하기고, 이 꼴이, 이 꼴에다 써내네, 여기다가. 부등호. 예.
여기에다가 뭘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뭐로 만들어 놓을까요? 입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자, 엔터 칠게요. 이렇게 해서 얘도 인풋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자, 여기다 한번 또 이렇게 차례대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약간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나 끝났나요? 아니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값을 입력되면 그 입력된 값을 가지고 와야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저희는 아직 능숙하진 않으니까 id만을 이렇게 이용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id 단 value 2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를 한번 우리가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값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어.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on 키업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on change라는 것으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만이라도 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자 뭘로 할까요? on change라고 한번 써볼까요? on 키업은 내가 눌렀다 뗐을 때의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change는 값이 변경되었을 때예요. 여기서 on change 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저자 얘를 뭐 value f 뭐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펑션 하고요. 예, value 자, value라는 값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자, 여기에선 우리가 value에다가 이 자,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거기에서 이제 value 값을 이렇게 가져오겠죠. 그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얘를 5 이렇게만 입력하고요. 다른 곳을 누르면 값이 변경되는 거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냐 확인해 보죠. 콘솔 하고요. 이렇게 플러스하고 여기다가 value 자, 한번 해볼게요. 뭐 에러가 날 수도 있고요. 자, 여기다가 얘를 뭐 어떨까 4 그리고 바깥을 누르면 네. 아, 여기 제가 저장을 안 했나 봅니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다시 4 네, 이렇게 확인됐네요. 네, 저장을 안 해서 아까 그 결과 확인이 안 됐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뭔가 여기다 출력할 건 없죠. 왜냐면 이미 써놨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대신에 얘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보여줄 게 아니라 여기에 입력되는 값을 여기다가 보여줄 거니까 키업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이용해서 보여준 거고요. 얘는 그럴 필요가 굳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의미가 없죠. 물론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다시 이제 여기서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다 우리가 얘를 뭐 6 넣고요. 여기다 내가 얘를 4 그렇게 넣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 그럼 6하고 4하고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 버튼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버튼. 그 버튼을 어디다가 누를까요? 예, 여기다가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인풋. 자, 다시 이렇게 해놓고요. 컨트롤 S를 하면, 네. 대신에 여기는 이렇게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버튼은 아니잖아요. 이런 버튼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성을 좀 달라져야 되겠죠. 자, 인풋. 자, 타입 하고요. 네, 버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결과값 보기라는 그런 말이 없네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게 하려면 value라고 해서 여기다가 결과값 보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여기도 우리가 아이디가 있어야 여기서 뭐 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디를 하나 요것을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는 아이디가 하나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자, 아이디 제가 RBT라고 입력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처리 이벤트의 처리 함수가 리졸트 calculator라고 제가 써놨나 봅니다. 자, 온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냥 누르는 거니까요. 그죠? 온 클릭. 자,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요거를 이제 눌러야 되겠죠? 자, 예, 얘를 누르면 이제 여기에 결과값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또 펑션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여기에서 전달, onClick했을 때 불러와야 될 함수명을 정하기 때문에 요거와 똑같은 함수명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결과값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계산 결과값. 걔를 우리가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지금 여기에 값 입력이 단 밸류 2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점 밸류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값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함수를 또 하나 만들 거란 말이에요. CLC에서 여기에 뭐가 input 단과 이걸 이용해서 곱셈을 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자, 이 함수는 여기 펑션 요 밑에다가 하나 만들게요. 펑션 저기에다가 우리가 CLC라고 하고요. 여기다 제가 이름은 그냥 X, Y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차 한번 콘솔이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값 돌려줘야 되니까요. return, 그 다음에 이제 result라는 것을 한번 돌려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에러가 나면 고쳐야 되겠죠. 자, 뭐 5를 할까요? 여기다 내가 이제 4를 값을 넣고요. 결과 확인을 누를게요. 20이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근데 이 결과라는 곳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져 있죠. 그것이 지금 요거니까요. 결과값. 그럼 여기에다가 요 드론 넘겨주는 리졸트. 여기가 좀 잘못됐네요. 리졸트 calculation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리턴 리졸트.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입력해 볼까요? 5, 4, 네, 20 다시 보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리졸트가 돌려줬으면 리턴으로 돌려받았으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제 표시해야죠. 도큐멘트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제가 5 하고요. 여기는 제가 4를 하고요. 여기다 결과 보기 하니까 20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다 내가 얘를 5로 하고 결과 보기 하면 25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여기 콘솔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고 지워도 됩니다. 아니면 놔두셔도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에 대한 어떤 함수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자,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값을 입력하면 그 해당되는 단의 값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걸 좀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 있는 거고 좀 이해를 필요로 하다면 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잠깐 화면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음, 자, 여기에 단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단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출력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지정될 수 있네요.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되는 부분은 이렇게 출력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문제는 이 부분에 이제 그 처리되는 과정이 이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이전에 했었던 것과는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우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을 입력하면 그 단의 인풋 단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얘는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여기 이렇게 함수로 저희가 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얘는 또 얘를 이렇게 호출하게 좀 되어져 있죠. 여기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프린트 99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변수는 나머지 또 똑같은데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요 99라는 요 프린트 99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불러올 때 인풋 단, 즉 5라는 값을 불러오면, 자, 5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 5라는 값이 단위 호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얘가 1로 전달되겠죠. 자, 5가 되어 있는 for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for는 우리가 반복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for에 대한 역할은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for 하고요. 자, 여기 초기값이라고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초기값. 그 다음에 여기는 최종값.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가값.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기는 처리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에 초기값이 얼마로 되어져 있냐면, let 하고요. i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1부터. 증가값은 각각 일씩 증가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i 일씩 증가가 되고요. 그게 언제까지 증가가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최종값은 여기가 i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된다. 즉, i가 9보다 크면 이제 10이 돼버리면 요 반복되는 것을 중지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그 결과가 계산되어지는 부분이겠죠. 여기다가는 5, 그 다음에 i의 값이 1부터 되니까 여기는 5, 1, 2, 3, 점점점점 해서 9까지 이제 계속 계산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왜 이게 필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자, 자, 이제 지우고 여기 한번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자, 얘를 한번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5를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값만 이제 출력이 되죠. 즉, 지금 요것이 9번이 지금 그 처리가 될 텐데, 그때마다 BR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줄바꿈을 이루어집니다. 근데 줄바꿈을 이루어지면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될 텐데, 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자, 한번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한번, 박스를 한번 그려놓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얘가 지금 프린트 99라는 저장 장소예요. 얘가 99라는 저장 장소입니다. 거기에 단 밸류라는 것이 뭐가 들어오냐면 처음에 5가 들어올 거고요. 얘가 단 밸류죠. 그 다음에 x라는 문자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라는 값이 들어오니까 여기 1이 되겠죠. 자, 얘는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구글 리졸트라고 하는 건 계산된 값이가 되겠죠. 그죠? 예, 얘가 여기에 표시가 되니까는 여기에 equal이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할 거고, 거기에 구글 리졸트라고 하니까 얘는 5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줄바꿈을 하나 이루어질 겁니다. BR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게 처음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i가 1이 증가돼서, 지금 현재 얘가 i가 1일 때에 대한 처리 값이에요. 그럼 i가 2가 되겠죠. 이제 1이 증가돼서 2가 될 텐데,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2를 5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5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뭐가 됩니까? 이제 2가 되겠죠. 그죠? 예. 자, 근데 여기는 누적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5 곱하기 2에서 10에 대한 결과는 새롭게 프린트 99에 들어갑니다. 프린트 99에. 그러면 얘는 그렇게 9번이 되면은 얘는 계속 프린트 99라는 저장 장소는 계속 새로운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9까지 얘가 처리가 돼서 마지막 값만 여기에 99라는 프린트 99라는 곳에 들어가 있게 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 그 값을 지워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냐면, 자, 여기는 좀 길게 이렇게 놓고 쓸게요. 다시. 자, 이렇게 길게 한번 이렇게 놓고요. 몇 번만 돌려보죠. 자, 지금 여기에서 단 밸류는 지금 현재 5가 될 거고요. 5를 입력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뭐, 여기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뭘 고쳐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요 값을, 이렇게 중복되게, 즉, 누적되게 만들어 놓죠. 자, 프린트 99라는 곳에, 여기가 단 밸류 x, i가 되잖아요.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프린트 99는 지금, 그냥 비어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이 비어 있는 것은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기 있는 값 더한단 말, 더한다는 결합의 의미를 갖는 거죠. 자, 5 곱하기 1, 5. 그리고 줄바꿈이 일어나겠죠. 자, 요 값이 한번 실행되고 나서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한번 저장이 될 겁니다. 다시 이제 i가 2일 때, 이제 i가 2가 되면, 여긴 다시 5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5 곱하기 2가 된 거, 5 곱하기 2가 된, 그래서 10이라는 결과가 현재 프린트 99에는 뭐가 들어있죠? 예,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잖아요. 이 문자와 함께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5 곱하기 2 그리고 10.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됩니까? BR로 줄바꿈이 일어나죠. 그런 식으로 계속 요 하나의 프린트 99, 또 프린트 99, 이 프린트 99라는 요 전체의 변수에는 계속 그 값이 추가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산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저장되는 부분에 값이 반복 저장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다시 가면은 요것이 사라지지 않고, 왜냐하면 현재 프린트 99에는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다시 더하기 되는 거잖아요. 연결해서. 그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어떻게 5 곱하기 3 해서 15라는 값의 줄바꿈이 이루어진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렇게 9번을 이제 출력하게 되는 거죠. 9번이.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99를 출력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프린트 99를 출력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줄바꿈이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화면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겠죠. 자,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여기다 내가 얘를 이렇게 5.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엘리멘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게 첫 번째 프린트 구구예요. 거기에 플러스 돼서 다시 요게 연결됐고요. 다시 얘가 또 연결되고요. 다시 연결돼서 이렇게 9번까지 쭉 들어있는 그 전체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주는데 연결은 되어져 있지만 BR이라는 태그로 인해서 얘가 줄바꿈이 이루어져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작성을 하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여기에 있는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울 건 지우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는 결과값 단 입력하는 것까지는 맞을 거고요. 얘는 이제 싹 지우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iv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div.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div id. 그 다음에 print라는 구역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프린트는 구역에 출력되는 부분을 하나 이렇게 또 만들 겁니다. p id. 자, p result라고 하는 아이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에 이제 출력될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요 부분이 여기에 출력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냥 출력이라고만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리고 요거를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구조와 크게 다른 건 없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필요한 변수가 아까처럼 누적되는 거. 즉,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자, 5라는 값을 했었을 때에 요런 값들이 누적되는 부분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어, let 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프린트 99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미리 공백을 문자로 만들어 놓아도 됩니다. 자, 문자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는 이 값을 받았으니까, 그죠? 네, 받았으니까 직접 출력하는 건 아니죠. 이것도 필요 없겠네요. 자, 얘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바로 단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반복해서 5에 관련된 값이 1부터 9까지 변하는 그런 부분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input 단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다시 프린트 99에는 다시 비어 있는 걸 할 겁니다. 만약에 안 비어 있으면 요게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번 지우고 한번 볼게요. 한번 지우고, 요게 왜 필요하지? 위에 있는데, 이제 그런 의문도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펑션 해서, 자, 단이라고 하는 걸 하고요. 자, 여기는 인수가 필요하죠. 그죠? 인수가 필요한데, input 단이라고 했으니까 꼭 input 단이라고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단, value, 라고 이렇게 제가 매개 변수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단 밸류는 단 인풋 단의 값이 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값이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역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반복을 쓸 겁니다. 자,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9까지잖아요. 9번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for. 그 다음에 let i가 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i는 9까지 이렇게 변화를 줄 거고요. 그게 일씩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i 플러스 플러스.
자, 여기에 let i라고 안 쓰고 I 있고 1이라고 쓰면 안 됩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let I.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에 얘 let을 없애도 됩니다. 근데 이건 한 번 쓰고 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쓸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뭐 합니까? 이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왜 계산은, 자, 제가 그 다음에 여기 result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부분이, 99 result라는 요 부분이 여기에는 지금 현재 표시가 안 돼 있네요. 변수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자, let, 그 다음에 이제 구 result라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씁니까? 이거라고 value, 단 value 곱하기 i 만큼만 우리가 복사를 하겠죠. 이때 제가 input 단이 단 value에 전달되니까 결국은 단 value는 input 단과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i는 지금 1부터 9까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프린트를 하게 되겠죠. 자, 프린트 99에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뭘 하나 안 썼을까요? 네. 뭘 하나 안 썼냐면 프린트 99라는 것을 하나 안 썼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이제 요 for가 다 끝난 다음에 또는 for에다가 반복적으로 넣어보죠. 자, do html 해놓고요. 여기다가 프린트 99를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한번 우리가 값을 넣어볼게요. 자, 5. 자, 마지막 것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속 누적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자, 프린트 99 하고 더하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S를 하고 여기다가 다시 5. 아, 여기 좀 잘못 썼네요. 다시 넣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지금 뭐가 돼요? 이렇게 다 붙었었죠. 그죠? 예,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맨 끝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다 뭘 해줘야 되냐면, 더하기 하고, 자, BR, 줄바꿈을 이뤄 놓게끔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 자, 줄바꿈을 이루어졌네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음, 프린트 99가 없었을 때와 지금 99를 넣었을 때와 삐어를 넣었을 때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다른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6. 그런데 난 현재 여기에서 뭔가 다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냥 보여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뭐 이렇게 뭐 없어지지 않고 계속 보여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네, 프린트. 그 다음에 99. 하나가 끝나면 그 하나를 다시 초기화시켜주는 작업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가 이렇게 해 놓으면 다시 5. 여기다 다시 제가 지우고 6. 이렇게 우리가 얘를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7. 이렇게 우리가 얘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 지웠는데, 그러면 이거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지금 여기에는 버튼이 없고 값을 내가 키를 눌렀다 떼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기는 얘가 이런 식으로 얘가 사라지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값이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금 현재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5를 넣었단 말이에요. 또 얘를 이렇게 해서 다시 6, 또 얘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7 이런 식으로 넣어야만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반복문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왜 하나를 더 써서 하지? 누적이라고 하잖아요. 예, 중복, 누적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얘는 프린트 99는 우리가 이렇게 공백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중복이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고요. 뭐 누적이라고 봐도 다 상관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을 입력하면 그 단에 대한 결과가 출력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처리해 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단을 입력하면 그 단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더, 혼용해서 또는 이제 좀 응용해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